날씨가 제법 쌀쌀하지요. 인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변화무쌍하니까 이 날씨마저도 사람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 여름에는 그렇게 비를 뿌리더니 가을인가 했더니 초겨울 기분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기후나 변화가 무쌍하더라도 이 참선한 사람의 그 마음에는 늘 고요하고 늘 아늑해야 돼. 한겨울이든 그 한여름이든 뭐 봄철이든 어디 가든 어디 오든 늘 고요하고 늘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좀 추운 날도 이 법당에서 좀 춥다 싶은 이런 법당에서 하룻밤쯤 바짝 좀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오늘은 그 선의 효과에 대해서, 이 선을 하면 어떤 효능이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이익이 있기에 세계 사람들이 선을 말하고 선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선이 상당히 되는 분이 있죠. 아마 계실 겁니다. 선이 상당히 된다는 것은 이제 진이가 난 상태를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정에 이르, 즉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한결같이 여여한 그런 상태를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 즉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직장 근무를 하거나 늘 변함이 없이 항시 여여한 상태, 그런 상태를 보통 상당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는 사고를 해도 생각을 해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학생이 책을 읽어도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 어떤 계획 같은 걸 세워도 전혀 변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결같이 여여하게 되는 것을 상당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되는 상태, 즉 동정에 여여한 그런 상태까지는 꼭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체험해야 화두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그래서 좋다, 안 할 수 없다, 참으로 이상이 없다, 그런 그 자부심과 아주 긍지를 느낍니다. 그런 정도 되면 인생의 자부심과 긍지도 느끼고, 인생 자체에 아주 당당하고 따뜻하고, 어디 가도 말은 않지만 내면에서 대단함이 느껴지는 그런 그 긍지를 꼭 느낍니다. 그래서 선을 하면 선을 좀 해서 그런 상태에서 사는 것하고 그냥 평범하게 예스럽게 사는 것하고는 훨씬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참 늦게 오셔서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선에 대해서 꼭 진정한 그런 체험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속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선이 믹스가 돼야 돼. 돈을 많이 버시고 큰 명예가 대단하시고 아니면 권세가 등등하더라도 또 소중한 그 가정생활까지도 잘 사신다, 뭐 행복하다, 외형적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도 선이 믹스가 안 되면, 즉 마음에 안정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을 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어떤 효능이 있을까? 이 첫째는 안심을 얻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옛들은 말씀에 마음 편하면 됐지 뭘 더 바랄 것이 있느냐 할 정도로 마음이 아주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하면 몸까지도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하고 몸도 편하다는 것은 전혀 몸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첫째는 안심을 얻어요. 이 안심은 모든 행복과 성공과 이 성불까지도 그 기초, 근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늘 평소에 안정을 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그 행복 하는데 그 행복도 안정이 안 되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리 여건이 갖춰져도요 행복을 모릅니다. 자신은 못 느껴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양반 참 어지간히 갖추고 이것저것 다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자기 내면에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면 안정이 안 되면 그 행복을 못 느낍니다. 이 성공도 그래요. 그 안정의 바탕에서 아주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드디어 남들은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불도 그래요. 안정의 바탕에서 이먹고 해야 참으로 진리가 돈발할 수가 있어요. 이 근본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뭐 화두하고 참선한다 하면 되기가 어려워요. 그 상당수가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선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은 안정이래요. 안정이 돼야 참으로 사는 재미, 진정한 그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항시 안정을 시키려고 좀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화두를 들었어요. 이먹고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어째서 마삼근인가? 그 안 되는 화두라도 간절하게 아주 성심성의껏 쉼이 없이 그래 들어가다가 보면 어느 날 간절하게 안 들어도 화두가 막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 간절한 순간 화두의 힘을 얻어요. 흔히 덕력한다 합니다. 이 덕력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정이라고 해요. 진리가 돈발하는 거래요. 그렇게 순간 진리가 돈발하는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되는 화두지만 애쓰고 애쓰다가 보면
약하지만 끊어질 것 같지만 오정이 일어나요. 좀 바짝 애를 쓰면 더 이제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참으로 강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렇게 진의가 일어나면 일체, 아주 일체는 아니라 웬만한 번뇌나 망상은 다 사라져요. 남을 미워한다든가 성을 낸다든가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불안과 공포, 일체 욕망이 마음에서 웬만한 것은 사라져요. 그렇게 마음에서 이런저런 번뇌나 망상이 사라지면요,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맑아지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평소에 앉으면 연신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고 보기가 좀 딱해 보이는 그런 분도 그런 정도 앉으면 어엿하게 동상불처럼 꼿꼿하게 몇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잘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묘한 그런 재미를 느끼. 그런데 그 재미는 좀 약해. 좀 더 이제 들어가면 더 안정이 돼서 더 맑고, 더 맑으면 아주 오묘한 그런 기분을 느끼. 그것은 흔히 안락이다. 이 편안한 자, 즐거울 낙자. 아주 편하고 아주 즐겁다는 거리. 그것을 흔히 법렬이다 하기도 해요. 즉 진리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인데, 즉 기쁘다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즐겁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오묘한 그런 기분이래.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보통 이제 웰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정도를, 그 정도 수준도 조금 못 되는 그런 수준이래. 초보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두가 그 정도 되면 화 같은 것도 거의 안 나요. 괴로워도 별로 괴롭다는 생각도 안 들고, 어디 가도 그냥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고 완전히 인간 자체가 서서히 변합니다. 그런 안락한 상태, 아주 희열을 느끼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마치 꿀이나 사탕을 먹는 것 같아요. 꿀 먹어보세요. 얼마나 달콤한가요. 사탕도 요즘은 사탕이 많지만 옛날 사람들은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 몇십 년을 따라갔다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참 얻어먹기가 어려웠던 것이 이 사탕인데, 그런 사탕을 입에 넣어봐 그렇게 달거든. 그럴 때 행복, 그것은 말로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행복 같은 것을 아주 느껴요. 그런 행복, 그런 오묘한 기분, 그것을 흔히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행복은 여러분이 새 속에서 사시면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살아가는 데서 느끼는 그런 행복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행복은 한 번만 느끼면 두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니 사람은 행복을 찾는 늑대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늑대라는 놈이 아주 교활한 그런 동물이라고 하지요. 그 늑대처럼 아주 교활하게 그 온갖 잔꾀를 부리면서 오직 행복 하면서 찾는 것이 행복이라고 해요. 그런 행복은 외형적인 행복이라.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이런 그 수행에서 도에서 느끼는 행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인간은 행복을 찾는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 해요. 그 나그네처럼 일생을 아무리 다녀도 진정한 행복은 못 찾아요. 그 진정한 행복은 자기 내면에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요. 그 행복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물 중에 보물이래.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 보물을 모르고 외부에서 부지런히 평생 막 고생하면서 찾는다고 찾지만 무상만 느낄 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되면 하지 말라고 참 보따리 짊어지고 따라다니면서 말려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것뿐이다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할 수 없는 것이 선이다. 그런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꼭 느껴봐요. 그러면 절에 나온 바람, 이 참 추운 날씨에 이 산중까지 온 보람을 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묘한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화두선보다 묵조선이 더 깊게, 더 쉽게 느껴져요. 화두선은 그런 그 재미를 느끼려면 약간 이제 느슨하게 고려하면 그 재미를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슨하게 재미 느낀다고 빠지다가 보면 화두가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화두는 조금 못 느끼더라도 맹렬하게 용맹정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공자께서 말씀하신 조문 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만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어요. 이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끝나는 그야말로 마지막이라. 그 죽음도 아침에 도만 들으면 사실은 돈은 보는 거래. 공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도만 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래. 그런 것이 돕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옛 어른 스님들 위범망국 그 법을 위해서 당신 몸을 희생하고 막 버린 그런 그 위범망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둘째는 뭐냐? 둘째는 선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머리가 좋아져. 머리가 맑아지. 이 진이가 나서 일체 번뇌하는 망상이 다 떨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맑아진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아주 더 고요해지. 더 고요해지면 막 맑아지. 맑아졌다가는 밝아집니다. 이 밝아졌다가는 깨쳐져요. 그 맑고 밝아진다는 것은 호린 마음, 착한 마음을 맑게 하고 밝게 한다는 거지. 즉
이 중생은 미망중생이다 하듯이 마음이 늘 허리고 탁해. 즉 허리고 탁하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래. 뭐 하는 게 어렵고 힘드시고 괴로워요. 그래서 못 살겠다. 날 좀 살려주시오. 막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흔히 둔한 사람이다. 뭐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즉 그런 분은 본래 면목을, 즉 근본 자성을 이 분해망상으로 허려져 있기 때문이래. 이 본래는 누구나 불성이 다 있어요. 불성만 있느냐? 그 부처님과 같은 초롱초롱한 지, 그 천재성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래. 그런데 부처님과 같은 분은 아주 대단한 그런 천재 중에 천재인데, 참 경전에 보면 여러 번 한 이야기지만, 이 부처님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묻든, 이 신도가 어떤 질문을 하든 막 기다렸다는 뜻이 아주 적당한 진리를 설파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비상하고 아주 대단한 분이래. 이런 분도 있을까? 이런 양반도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지혜로운 분이래. 그런 지혜를 보통 사람도 다 갖췄다는 길을.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지혜롭고 그 천재성을 타고났지만 왜 보통 사람은 어둡고 둔하게 사느냐? 분해망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분해망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그 근본 자성을 허리게 하고 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허리게 하고 탁한 그 무명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수행이래. 그래서 그 허리고 탁한 것을 제거하고 없애면 이제 본래 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아주 초롱초롱한지 아주 천재적인 그런 것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본 지혜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리. 누구나. 그것을 개발하는 것을 바로 수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둡고 탁한 그 미망을, 그 무명을 그 없애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맑아져요. 맑아진다는 것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리. 기억력이 청청해진다는 거리. 그래서 부처님 같은 그런 아주 천재성을 누구나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문을 얻는 지혜, 책을 보고 이 공부를 한 그런 지혜는 배운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참선으로 마음을 깨치면 그 지혜는 흔히 한량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흔히 선수행으로서 얻은 지혜를 태양에 비유해요. 태양은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가 하면 학문을 얻은 지혜는 반딧불에 비유해요. 그 반딧불은 햇빛이 쨍쨍 쬐면 반딧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농담처럼 이야기할 때 좀 안다고 좀 까불고 아는 체 하는 사람한테 네가 아무리 아는 체 봐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학문으로 얻은 그런 지식, 그거는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래. 그렇게 호린 마음, 탁한 마음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맑아지. 맑아지는 것이 바로 머리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새 젊은 어머니들이 그 애 머리 좋게 하려고 뭐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참선시키는 거래요. 참선까지는 너무 거창하고 마음을 안정만 시키면, 마음만 비우게만 하면, 마음만 쉬게만 하면 머리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뭐 이런저런 책을 보이고 번외망상을 피우게 하고, 요새는 뭐 컴퓨터로 온갖 그 장난질을 하게 하니까 태어날 때는 아주 맑고 제법고 괜찮던 그런 아이의 머리도 점점 허려져서 둔재가 되는데, 그만큼 어머니들이 어리석다는 거래요.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 주리반 탁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참 좀 민망할 정도로, 딱할 정도로 전응하래. 그 부처님이 뭘 시킬 수가 없었어요. 요거 해라 하면 그거 하다가도 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이래. 저거 해라 하면 또 저거 하다가 잊어버리는 분이래. 하도 안타까워서 하루는 아주 애정어린 말씀을 하시는 거래요. 주리반탁하야, 넌 다른 건 하지 말고 썰고 닦으리만 해라 했는 거래요. 그런데 썰고 하다가는 또 닦으리를 잊어버려. 닦으리 하다가는 또 썰고를 잊어버려. 그러고는 우두커니 서 있는 거래요. 그러나 주리반탁하는 아주 오지가 강한 분이래요. 뭐 부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애쓴 분이래. 그 아주 전능하지만 그 애쓰고 애쓰니까 머리가 막 맑아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머리가 터지는 거래요. 그래서 남방 최고 경진 아랑거를 정득했다고 합니다. 화두가 좀 됐어요. 몽중에 이려. 꿈속에서도 화두가 야여한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좀 저명한 유명한 천재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하다는 분들, 그런 분들 이래 조명하듯이 해보면 저런 분은 어느 정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분들의 그 대단한 뭐 학문이나 성공 자체는 설사 모르더라도 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시는 거나 그런 그 행동 같은 데서 천재성을 느낍니다. 저 천재는 어느 정도다. 그런 정도는 몽중의 이류, 꿈속에서도 아주 야여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이 밤에 캄캄한 밤에 후라시로 이래 뭘 이래 조명하듯이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좀 좋아지게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선을 잘하면, 선이 제대로 되면 인간성이 변해요. 그 화두에 큰 힘을 얻었어요. 수행 공덕이 쌓이면 성품이 차츰차츰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서서히 큰 인간으로, 즉 부처님 같은 그런 도덕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좀 놀랄 정도로 그렇게 변했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분해망상이 다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넓고 커져요. 그래서 급한 성미도 느린 듯 아주 침착해져요. 행동도 중후해지고요. 자세도 어저어해지면서 경금왕동 같은 것도 없어집니다. 즉 가벼운 사람, 그런 사람도 아주 묵직하게 중후한 그런 인간으로 서서히 변합니다. 그 정도 되면 또 의지도 강해지. 나약하다, 여자 같다, 그런 분도 강하고 좀 남성적이고, 그래서 우유부단하다든가 그런 사람도 아주 꿋꿋하고 아주 당당하게 그래 되기도 합니다. 그 어떤 분은 그 기질이 좀 약해서 하다가는 조금만 하고는 그냥 이 손턴 그런 사람도 끈장을 보듯이 막 고집쟁이처럼 끈질기고 지독한 그런 인내력도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선수행전에 자기만 알고 아주 소성적이고 옹졸하고 그 비좁던 사람도요, 그 남을 용서할 줄 알고 아주 대성적으로 인격을 갖추고 베풀기도 하고요. 이 큰 사람 면모를 즉 부처님의 면모로 서서히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주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거룩하다,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사람이 향취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나가는 분도 늘 같이 사는 부부간이라도 달리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그런 것을 느낄 정도가 됩니다. 이 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떤 그 수행을 잘하는 그런 보살이 있었던가 봐요. 이 가게를 보는데 그 가게가 시장 골목의 가게인데 그 가게를 이제 지나가는 분이 많았던가 봐요. 어레 지나가야 좀 큰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인가 봐요. 그리고 큰 시장으로 들어가는 분이 큰 시장에 가서 볼일 볼 그럴 사람도 그 집안만 가면 그 보살의 얼굴만 보면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것도 없는데 그 집에 가서 살려고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는 이것저것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얼굴만 파는 거예요. 그래도 그 물건 사러 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아주 부처님처럼 모셔놓고 큰 가게를 열고는 그렇게 그 물건을 팔았다는 그런 그 이야기, 에피소드 같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얼굴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여러 가지 인간 됨됨이가 서서히 변해서 옆 사람도 좀 느껴질 정도로 이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면목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그 뜻입니다. 넷째는 뭐냐? 일의 능률이 올라요. 무슨 일을 하면 능률이 올라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선을 해서 집중하는 섭이 되고 집중하는 그 힘이 생기면 이 집중을 해요. 선하듯이 집중도 하고 이 선을 해서 집중하는 힘 자체가 생기면요,
이중으로 막 집중이 돼. 그래서 일에 빠지기가 쉬워요. 일에 막 빠지듯이 집중하니까 일을 뭐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산성이 오르고 이 효과가 아주 크게 원만하게 나기도 합니다. 요즘 학생들 중에서는 보통 이어폰을 끼고 뭐 텔레비를 틀어놓고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죠. 컴퓨터를 틀어놓고 게임을 막 즐기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도 있다고 해요. 사실은 그런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 화두선 하듯이 또 화두선이 참으로 돼서 집중이 되듯이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속을 롤 들이고 일은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골프 황제라고 하대요. 타이거 우즈. 그분이 흑인 아버지하고 태국계 그 여성하고 몸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윗바사나를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이래요. 어릴 때부터 애한테 윗바사나를 가르쳤는 거래요. 즉 집중력을 가르쳤는 거래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그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은 대단한 집중이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를 따를 사람은 상당 기간 동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즉 집중력이래. 막 집중해서 막 빠져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빠져야 돼. 이 성공하고픈 사람이는 막 젊은이일수록 장래가 청청한 그런 사람일수록 막 빠질 수 있어야 돼. 일은 어쨌든 빠져야 돼. 빠져서 미쳐봐야 됩니다. 미치듯이 일도 해야 되고 미치듯이 화두를 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해요. 선정이 안 들어보면 사실 들을 이야기가 없어요. 선정에 들어봐야 이야기가 돼. 그래야 무슨 이야기든지 아주 재미있는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렇듯이 일도 막 빠져봐야 돼. 미치지 못한 사람은 그 별것 아니래. 그렇게 막 미칠 정도로 막 빠질 수 있는 것은 집중이래. 그렇게 집중하니까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래. 우리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는 생산성이 안 오른다. 그런 통계가 나왔던데 이 집중해서 일을 안 하기 때문이래. 그래서 남의 일하니까 제 일처럼 안 하고 막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극대화시키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중해서 막 되게 빠졌어요. 막 24시간 막 풀가동이 됐어요. 선정에 빠지면 깨달음이 가깝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일도 집중해서 막 꼭 빠져보시고 그래서 세속적으로도 성공을 하시고 또 선도 좀 잘하셔서 그런 남다른 그런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